자, 그러면 5월 FOMC 회의 전망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네, 일단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25bp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큰일 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페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만약에 더 올린다라고 하면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거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만약에 여기서 25bp 인상보다 더 올린다는 건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기대치 조정을 시장에서 반영해야 될 거고요. 반대로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하면 경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시스템 리스크를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걸로 시장에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너무나 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25bp 인상을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해줄 확률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드의 회의에서는 중요한 게 그다음 인터뷰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시장은 하반기에 금리 인하까지도 지금 프라이스 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페드는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시스템 경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그럴 가능성도 저는 일정 부분은 얘기를 해줄 것 같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조심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로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을 줄 것 같아요. 저는 양쪽에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일 수 있는 얘기를 둘 다 던져주지 둘 중에 하나만 던져주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의 멘트를 하지만은 그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저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멘트를 네. 던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네. 연내 금리 인하가 좀 만연해 있는 시장이니만큼 네.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발언이 나왔을 경우에는 또 시장이 한번 출렁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아까 금리를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리와 위험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전부 다 약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이 뭐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여론은 좀 우세한 상황 속에서 네. 일단 이번 5월 달에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워낙 또 뉴욕 증시에서도 변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FRB라든지 네. SBB 사태라든지 뭐 유가라든지 너무 뭐가 많으니까 이번 FOMC 회의 이후로 조금 금리에 대해서는 좀 시장이 민감도가 둔감해질 수 있을까요? 금리는 이게 금리가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주식보다도 사실은 이게 금리라는 것은 보시면 정말 사이클대로 움직였던 것이 제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작동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금리는 장기 금리는 60년짜리 사이클이 경제 사이클에서 가장 깁니다. 그걸 따라서 움직여서 미국 금리를 확인해 보시면 1950년대가 30년 금리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1980년대까지 계속 30년 동안을 올라갔다가 그게 30년 동안 2000년대 초반까지 하락해요. 그래서 이러한 큰 산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사이클이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그게 없어지거나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산을 만들질 않아요. 산을 만들지를 않고 정부의 정책과 유동성 정책에 더 민감해졌고 방향성이 되게 사이클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이슈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금리 자체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그냥 저금리예요. 앞으로도. 국채의 금리는 기존에 지난 60년 동안에 보였던 3%에서 18%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제로까지 빠지는 이러한 큰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 10년짜리나 30년짜리나 둘 다 3%대 금리잖아요. 네. 높아져봤자 5%고 낮아져봤자 2%예요.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는 구조로 바뀐 것이고요. 그래서 금리는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에 안 좋아라는 거를 최근에 약세장 때 많이 경험하셨고 그 전에 서브프라임이 터진 후에 코로나 사태까지는 금리가 떨어지면 무조건 주식시장에 좋아라는 경험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이제는 금리가 여러분들의 주식 위험자산 의사결정에 전보다 그렇게 방향성 있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그럼 저 좀 둔감해지는 게 둔감은 해지는데 당연히 주식보다 훨씬 더 채권은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아마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이, 30년과의 금리 차이
채권 시장에서는 이 기준의 중요성이 올라가고 네. 신용물과 하이힐드와 국채와의 스프레드 차이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채권 시장의 로직대로 채권 시장이 돌아가는 거지 위험 자산과 조금 더 논리상 움직임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논리가 달라지면 영향도가 증가하거나 낮아지는데 지금 낮아진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보다 금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대 공식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시장이 똑똑해지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은 뭐 계속 똑똑해지죠. 시장은 이게 그 시장이 틀렸다와 시장이 맞았다라는 그 표현들을 많이들 쓰시는데 네. 특히 이제 가치 투자자의 기본은 시장이 틀렸을 경우를 상정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달라서 저는 시장의 모든 가격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속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속할 수 없는 거를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틀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 사실 원론적으로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관점을 다르게 보는 건 세상 자체가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틀린 가격은 없다. 하지만 지속할 수 있는 가격과 지속할 수 없는 가격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 채권 시장은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난 15년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었습니다. 거의 중요도가 50에서 70으로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채권을 모르고 주식한다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거를 방송하시면서도 한 2년 동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